공교롭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보고 좀, 좀 만감이 교차된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TV를 보고 좀 만감이 교차된 것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방부를 출입하기 시작한 게 20년 전인데 그 전 출입처가 이제 보건복지부였거든요. 그때 이제 알던 친구들이 지금 TV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권준욱 정부 중앙 방역대책본부 부부문장이라든지 그 선수들은 이제 제가 출발할 때 의대 나와가지고 이제 주니어 사무관으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사태 와가지고 주도적으로 나와서 리드해 가면서 보는 거 보고 시간이 참 많이 흘렀구나 이게 개인적인 소유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의사라는 집단은 나름대로 이 소위 자존심이 좀 강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과거에 특히 메르스에 대한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메르스 백서인데 사스 때는 안 만드는 것 같은데 메르스는 백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전에 읽어봤는데 굉장히 이게 주도 면밀하게 세밀하게 아무튼 상황별로 다시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잘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대책 백서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그냥 이번 사태가 공짜로 막아지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상당히 많은 걸 생각을 했는데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게 많은 국제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이제 세계가 이제 9.11 이전과 이후로 바뀌었듯이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는 정치학자나 학자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당장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비난하고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 각자 동상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노출되고 있는 게 국제정치 현실인데요. 한마디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세계화 물결 속에 숨겨져 있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봤던 현장 기자 입장에서는 학자분들이 보는 이런 국제정치적인 거시적 차원보다는 제가 느꼈던 이 군의 대응 태세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겠다고 실감한 것은 깜짝 놀랐던 게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군 일개사단 규모 병력이 예방적 격리 차원에서 격리되는 걸 보고 나서였습니다, 사실. 지난 2월 28일 군 장병 격리 인원이 1만 400명에 달했거든요. 뭐 사단 규모인데 사실. 이게 1만 400명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물론 보건당국의 이게 격리 기준보다는 군 자체가 이 단체 생활하기 때문에 예방적 격리 기준이 엄격한 탓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병력 자체가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에 상당히 이게 심각한 사안이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물론 지금 이제 성공적 관리로 이제 격리 장병이 크게 줄었고 군 내부 전염으로 인한 확진자는 사실상 없는 거는 군 당국의 노력에 이제 기인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잠깐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 국방부는 이게 정부 차원 결정으로 이게 대구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이 국군 수도병원 진료부장을 단장으로 군 의료지원단을 국군 대구병원에 투입했습니다.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라기보다는 아까 한설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청와대 차원에서 지시가 내려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적극적으로 이게 군 당국이 대응한다는 점보다는 소위 말해서 청와대 지시에 순응해가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투입 단원은 총 160명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8주 동안 국군 대구병원 확진 환자 입원 치료를 지원했어요. 특히 이제 국민들한테 약간의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럴까 감동을 줬던 거는 이 국군 간호사관학교 60기 신인 간호장교 75명이 3월 3일 날 졸업 인관식을 마치자마자 사실 하루 먼저 투입된 건데 조기에 이제 졸업 인관식을 한 거죠. 그리고 국군 대구병원으로 투입돼가지고 5주 동안 입원 환자 간호임원을 완수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국방부는 사실 대처를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 한풀 꺾였지만은 향후 기승을 다시 볼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게 나름대로 충분한 진단 검사 역량 및 병상을 초과로 확보하는 모습을 게을리지 않고 있다는 걸 제가 이 토론에 오기 전에 준비 과정을 살펴보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또 나름 이 국방부하고 육해공군 학군본부, 국군의무사, 국군의학연구소 등이 주어진 업무 역할에 따라 이제 기본적인 행동 이상으로 충분히 했다고는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이 자체가 이제
아까 한솔 박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 국내 유입 차단 수준을 벗어나가지고 민간병원 진료 공백 최소화와 함께 이 대민 지원, 의무 인력 지원 등의 특히 역할을 해낸 것은 굉장히 평가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군 당국의 대응 태세가 100% 만족할 만한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국내 집단 전파를 막는다는 이 소극적 대응은 성공했지만 군사작전 개념으로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국방부는 이게 정경도 국방장관이 사태 초기부터 코로나19 확산을 준전시 상황을 규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준전시 상황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걸 쭉 살펴보면은 국방부의 준전시 상황 규정은 이 통제 개념으로 작동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전 장병에 대한 휴가, 외출, 외박, 면회 통제였는데요. 또 각종 훈련 중단도 계속 잇따랐고요. 물론 이제 군대가 집단 생활하는 곳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보다 적극적인 공세적 자세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령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전쟁 위해 군사작전, 즉 무투하 차원의 대응으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군사작전 측면에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간주하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가령 일선 부대에서는 이 정체불명 테러 집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입한 상황으로 이게 확산되는 걸 과정해가지고 방역을 군사작전 차원에서 어떻게 실시할 수 있나를 한번 더 연구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부대 장병들이 이제 외출, 외박, 면회 통제 등을 유사시 차단, 식별, 분리 등 대응 작전과 연계해 실시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감염병 확산 상태에서 모든 부대 활동을 작전 명령할 수 있는 매뉴얼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도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대비태세와 현장 대응을 생물학적 방어 작전에 준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 비전통 안보 위험 요소에 대해 군은 강력히 억제하고 유사시 응징 및 사후 수습하는 대응도 해야 된다고 저는 기자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는 바라보는데 이건 평가가 좀 잘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이 역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유사시 이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평상시에도 지속적인 반복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데 이번 상황에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군은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한 미 항모 루스베스라든지 구축함 키드라든지 프랑스 항모 샤를 드골과 같은 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가정한 훈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뭐냐면 23일 갑자기 이런 상황이 생겨가지고 귀함하는 훈련이라든지 환자 수송이나 훈련이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특히 해군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는 이제 지금 훈련함으로 되어 있지만 유사시 얼마든지 병원선 역할을 하는 한산도함도 2018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산도함도 한번 병원선으로 활용해보는 방안도 이런 기회에서 한번 이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한번 실제로 한번 운영에 투입해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또 해군뿐만이 아니라 이 공무도 마찬가지고 이 합참도 마찬가지고 전투지 통제실에서 이 환자가 발생한 것을 가정한 대응훈련도 한번 해보는 것과 안 해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더라고요. 기껏 한다는 게 이제 전투식량 가져와가지고 합참 지통실에서 전투식량으로 점심 한 끼 먹는 걸로 그게 이제 뭐 좀 보이는 모습 정도였고요. 또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또 민간 지원 투입해가지고 이제 군의관들이 투입이 됐는데 이것도 아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군의관 간호사 행정 지원 병력도 의무사 차원에서 일부만 할 게 아니고 군단이나 사단, 연대, 대대 의료병력까지 확대해서 교대로 차출했으면 어떤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번 코로나19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전과 같은 경험 쌓기에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일부라도 해볼 수도 없는 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국방부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군병원에 근무해야 되는 기본 인원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차출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게 이제 동의하지 않았던 게 이게 지금 상황이 준전지 차원이라고 했으면서도 그 대응은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훈련도 없어가지고 장병들이 병영 안에만 있어가지고 일선부대 의료 수기원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교대로 이게 현장에 투입되어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의무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뭐 제언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었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서 또 국방부가 지시하면 의무사가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기자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과연 이게 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 나름대로 여기 어떤 속내를 몰라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자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게 기자들도 이 큰 사건 현장에 직접 투입돼가지고 경험한 선수들하고 경험한 기자들하고 출입처에서 일상적인 루틴한 기사 쓴 기자들하고 나중에 시니어 기자가 됐을 때 역량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회부 기자였던 이제 1996년도에 강릉 무장공비 사건에 이제 현장 팀장으로 갔었거든요. 후배 기자들 데리고요. 근데 그 경험이 나중에 큰 사건 진짜 엄청 도움이 됐고 지금 군 출입한 직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여담이 그 당시 제가 데리고 갔던 팀원이었던 후배 기자가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있다가 중앙일보 옮겼다가 지금 청와대 대변인가 있는데 강민석 대변인이라 그 친구도 가끔 만나보면 옛날 그 우리가 그 당시 강릉 무장공비 사건 때 이게 취재했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특종이 나오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사가 나오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군이라는 걸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보는 거하고 이게 교범으로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날 텐데 왜 이런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제가 들어가지고 조금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왕이면 이게 군의관과 보건이 간호장교는 물론 의무병, 특전사 의무특기장병, 화성병 병과까지 일찌감치 방역 현장에 투입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게 미 항공모함 구축함 작전 중단 사태지 보듯이 뒷담 생활에 이제 번원진 군에서는 이 비전통 안보 위협은 이 전투 대비 태세 약화는 물론 전투력 전체 약화를 추리하고 있다는 걸 이번에 충분히 목격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거기다가 가지고 한국군 같은 경우는 훈련 중단과 병사들의 애출해박 통제 등으로 사기 저하 이걸로 해서 부대 및 병역 관리가 상당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선 지휘관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보면 거기에 대한 굉장한 애로사항 및 위기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여기다 물론 훈련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전력 유지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이게 기회는 이게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사회가 지금 보면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언컨택티드 경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심지어 주식시장에서도 봐보면은 NC소프트라든지 게임즈라든지 또는 뭐냐면 언컨택트 주식인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다른 주가들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이게 지금 언컨택트드 경제라면 언컨택트드가 이제 말하자면 사회적인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군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번 군도 이기에 한번 언컨택트드 훈련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발전시킬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 말하자면 훈련 같은 경우도 증강현실 AR이라든지 가상현실 VR 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해 대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행사에서 해병대 상륙작전을 제가 AR로 제가 증강현실로 한번 내가 이거 쓰고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가상의 증강현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해병대 상륙작전 같은 경우도 상륙하는 해안 지역의 지형 직무라든지 하는 거를 실질적으로 이 AR 통해 가지고 숙지숙달할 수 훈련을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꼭 또 돌송리뿐만이 아니라 포항 앞바다 돌송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산 앞바다도 충분히 지형을 얼마든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이 소위 말해서 AR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 기회에 따라서 꼭 몸으로만 컨택트드 한 훈련만 해야 되느냐? 이런 때는 언컨택트 훈련도 할 수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좀 더 보완 발전하고 양립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기회가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활용을 하면 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서 이 맞춤형 컨티니전시 플랜을 구축하는 계기로도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병사들도 굉장히 요즘 또 AR, VR 같은 거 하면은 또 재미도 느끼고 소위 말해 부대 관련하는데도 큰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국방부의 어떤 이 대응을 보면은 말은 이 비전통 말은 전시 체제라고 그러면서 이 비전통적인 감염병 등장에 대해서 전시 태세라고 그러면서도 대응은 이게 전통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아 싶습니다.
소위 비전통적 감염병에 대한 어떤 그러면 비전통적인 대응이라는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꼭 전통적인 대응이 아니라도 여러 가지 거를 개발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나도 전통적인 대응으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위관리센터랑 연결해가 청와대 위계성 연결해가지고 지시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물론 이제 군은 이제 뭐라 하자면 매뉴얼이 참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이런 지시 오면 야 이렇게 움직여 하면 막 부지런히 움직이면 굉장히 또 물량 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냐 하는 반성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19 1차 팬데믹에 의해서 2차 팬데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1차 팬데믹은 예측 대비가 어려운 사태를 의미하는 블랙스완이었다면은 2차 팬데믹은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큰 위험에 빠지는 회색 코뿔소 형태로 나타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군은 2차 팬데믹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정부 NGO 유관기관과도 신속한 통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단 임기응변적인 매뉴얼이라도 조금 임시적으로 만들면서 무트가 차원의 대응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개인적인 좀 아카데믹한 것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 위주로만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제가 전문적인 건 제한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